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트랩의 제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설명을 드릴 때에는 매트랩의 공식 다큐멘테이션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랩의 제어 흐름입니다. 제어 흐름이란 조건문 아니면 반복문과 같은 여러 가지 함수의 구문과 그 사용 방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불리는 if문입니다. if문이란 어떤 조건을 정해주고 그 조건이 됐을 때 원하는 구문을 실행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매트랩 공식 다큐멘테이션에서 쓰이는 예시 코드들은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함수가 아닌, 즉 if문, for문 같이 조건부 제어 함수뿐만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함수가 쓰이기 때문에 그런 함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시 코드를 매트랩에서 제가 실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랩에서 더미01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줄과 2번 줄에 있는 CLC와 클리어는 저희가 여기서 계속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할 예정인데, 이제 CLC라고 하는 함수는 명령창을 지어주는 함수이고, 클리어라고 하는 함수는 작업 공간을 비워주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명령창과 작업 공간이 상당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먼저 5번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줄은 이제 조건문이라기보단 조건을 위한 변수인,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위한 변수가 쓰였죠. 이것을 위한 변수는 A를 특정 값을 할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rand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이거 역시 검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randy랑 imax, n. 그래서 해당에 관한 설명을 보면은 1부터 imax까지의 값 중에서 정수형으로 n by n 행렬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즉, 5번 줄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1 by 1에 1부터 100까지의 랜덤한 수를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한 줄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A의 크기 1 by 1 값은 랜덤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왜 랜덤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죠, 값이. 보시는 것처럼 91로 값이 다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랜디는 1부터 100까지 해당하는 n by n, 즉 1 by 1의 행렬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값을 이제 본격적인 입부문의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다시 공식 다큐멘테이션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른 코드와는 다르게 이 부분에는 AND라는 이제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는 해당 다큐멘테이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건문에는 AND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스위치문에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5번 구문이 지난 후에는 이제 8번 구문이 시작이 됩니다. 8번 구문에서는 if 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if 문은 if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조건문이 나옵니다. 해당 조건문이랑 1과 2는 다르다. 1은 2보다 작다. 이런 형식의 조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일 경우 if 문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일 경우에는 if 문 안에 있는 본문을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럼 조건이 ram a, 2와 0은 같다가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ram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인 방식인 ram a, b입니다. ram a, b는 a를 b를 나눈 후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지금 91이라는 값이 a에 들어가 있는데 이 a를 2로 나눈 다음 그 나머지를 반환을 하는 것이 0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저희는 조건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아서 정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면 짝수가 되고 나머지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홀수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을 이용한 조건문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A를 2로 나눔으로써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낸 다음에 짝수라면 디스플레이 함수, 말 그대로 괄호 안에 문자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A는 짝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9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홀수여서 여기서 스텝을 누르게 되면 바로 엔드로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1번 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 if 구문 안에 b라고 하는 변수를 할당을 해 놓았는데 이제 해당 구문을 건너뛰음으로써 자각 공간에는 b라고 하는 변수는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a의 값이 짝수가 나올 때까지 한번 계속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의 값이 92라고 하는 짝수 값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되면서 해당 부문들을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9번 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번 줄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화살표가 이동하였고, 이렇게 되면 명령창에 a is even이라고 하는 부문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b라고 하는 변수에 a를 2로 나눈 값이 들어가면서 작업 공간에 그 값이 할당이 될 것입니다. 네, b는 46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이 되었고 AND를 거치면서 해당 if 부문이 끝나게 됩니다. 네, 다시 공식 다큐멘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if 부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게 매트랩에서 if 문을 사용을 할 때는 AND가 같이 따라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는 조건을 여러 개를 갖게 하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A는 뭐 1보다 크지만 10보다는 작다. 뭐 B는 1과 20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두고 싶을 때 이제 if문을 여러 개 쓰는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if문과 else if 그리고 else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선택 항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매트랩에서 직접 실행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1부터 100까지의 값을 랜덤으로 한 개 뽑아내는 함수를 호출을 한 후 그거를 조건문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조건문의 의미는 1부터 30은 스몰, 30부터 80은 미디움, 그 이상은 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if, else, if, else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먼저 6번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 공간을 보면 a라고 하는 변수에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줄씩 실행을 해보면 10이기 때문에 바로 스몰이라고 하는 해당 구문 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와진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몰이라고 하는 이 디스프 스몰이라고 하는 7번 줄을 실행을 하고 나면 바로 엔드까지 넘어갑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if, else, if, else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실행이 되면은 이제 사실상 그 조건문은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세 개에는 반드시 하나만 실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령창에 스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네, 코드를 살짝 더 수정을 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if, else, if, else 이 세 가지 경우만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else, if를 두 개를 사용을 하여서 a가 이제 80과 120 사이면 large, 그 이상이면 very large라고 하는 해당 코드를 작성해 보았고 이것이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류는 없다고 나오고요. a의 값이 28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스몰에 해당하는 값을 한 번만 실행을 하고 else if, else if, else를 모두 다 건너뛰고 end로 바로 갈 예정입니다. 스몰 출력되고 바로 end.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if를 건너뛰고 else if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80보다 작은 것이 해당되니까 medium이라고 하는 5번 줄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9번 줄에 도착을 하였고 medium이라는 값을 출력함과 동시에 end로 건너뛰게 됩니다. 네, 이렇게 if문, else if, else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시 공식 다큐멘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if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스위치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 있는 일련의 값과 같은지 테스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if문은 조건을 달 수가 있었습니다. 뭐 작다, 같다, 크다 등등을 달 수 있는데요. 스위치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케이스라는 이 값이 같이 쓰이는데요. 이 케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케이스다 이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거는 작다, 크다 이러한 조건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다 아니면 저때다처럼 확실한
값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Monday, Tuesday, Wednesday처럼 특정 값들이 들어가 있지 여기에 A는 1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러한 조건문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거 역시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weekday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ekday의 공식 도큐멘테이션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쓰인 형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값이 3개가 들어있는 형태이고요. 첫 번째 인자로는 날짜를 받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뭐 형식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인자로는 언어를 받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는 date라고 하는 함수를 또 인자로 받았습니다. 이 date라고 하는 함수는 현재 날짜를 문자형 벡터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weekday라고 하는 함수 안에 이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날짜 벡터가 들어가고 롱 형태로 하면서 언어는 US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 넘버에는 말 그대로 요일의 넘버가 들어가고 데이 스트링은 해당 요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데이 넘버, 즉 어떻게 보면 요일의 리스트인데요. 그 리스트를 1번이 썬데이, 7번이 세러데이로서 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시점인 9월 18일인 오늘은 일요일, 넘버에는 1, 스트링에는 썬데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 공간에 1과 썬데이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데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값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케이스마다 뭐 월요일인 케이스, 화요일인 케이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잘 쓰이는 것이 스위치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문 역시 AND랑 같이 짝꿍을 이루고 있고요. 순서대로 케이스 먼데이, 먼데이일 때 해당 구문을 실행, 투스데이일 때 해당 구문을 실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예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if문과 살짝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으로서 케이스가 들어가지 if문처럼 진짜 조건이 들어가지 못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썬데이이기 때문에 otherwise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아까 입부문처럼 하나하나 탐색을 하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먼저 Monday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Tuesday 아니고 Wednesday 아니고 Thursday 아니고 Friday 아니고 결국엔 otherwise로 와서 weekend라고 하는 이제 문구를 명령창에 출력을 한 후에 end로 갈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값과 케이스 간의 부등식을 테스트할 수는 없다. 즉, if문처럼 진짜 제대로 된 조건식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큐멘테이션은 이제 배열 비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거는 값 하나, 즉 스칼라에 대한 값입니다. 스칼라일 경우 예상대로 동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A와 B가 행렬인 경우에는 동작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행렬이 같은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같은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요소별 동일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행렬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0과 1로 구분, 즉 거짓참으로 구분된 함수입니다. 네, 이거 역시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매직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 마방진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매직 n은 행과 열의 합계가 동일하고 1부터 n의 제곱 범위로 정수가 생성됩니다. 그때 n by n 행렬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방진을 만들려면 n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마방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제가 미리 공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방진이란 자연수의 1부터 증복이나 빠짐이 없이 배열을 쭉 나열하는데 바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은 배열입니다. 마방진은 크게 짝수 마방진, 홀수 마방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홀수 마방진은 3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짝수 마방진은 4 4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제에 보시면 3을 입력했을 때 3 3에 이런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었고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은 행렬입니다. 보시면은 이거를 다 합쳤을 때 15가 나오고 이거 8과 3과 4를 합쳐도 15가 나오고 8과 5와 2를 합쳐도 15가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2 by 2는 왜 안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2바 2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괄호 세로, 즉 행과 열의 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 마방진의 경우에는 4바이 4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마방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고, 이 마방진을 작성하는 방법이 공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매트랩은 그 공식을 함수로서 구현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직이라는 함수 안에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바이 4의 마방진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4바이 4가 형성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마방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B는 A다. 즉 B에 A를 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에 역시 B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B의 1,1의 위치, 즉 이 16이라고 하는 위치를 0으로 치환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A와 B의 변수가 같지만 B의 1 바이 1 위치에 있는 값을 바꿔줌으로써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행렬의 비교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서 마방지는 1부터 n번째 값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0을 입력해 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A는 B라고 하는 조건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값이 0, 11111이 나옵니다. 즉 0이라고 하면 틀렸다, 나머지는 true다. 즉 저희가 A와 B에서 B의 1 바이 1 빼고는 전부 다 같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true로 나온 것이고 유일하게 다른 1 바이 1 위치만 false 값인 0을 반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행렬 자체가 전체가 같은지 아닌지 반환값이 스칼라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는 is equal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is equal을 사용을 하면은 스칼라 논리 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네, 매트릭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8번 줄만 is eq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아까는 0, 11111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테이션에 의하면은 같은지 아닌지만 비교하여 0 또는 1 스칼라 값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A와 B가 1 바이 1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도 0이 나올 것입니다. 네, 로지컬 값으로서 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is equal과 비슷한 함수인 isempty는 배열이 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열이 비워져 있으면 1 아니면 0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옳은 모든 배열의 요소가 0이 아닌 값 또는 true인지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은 any 함수. any도 모든 배열 요소가 0이 아닌 값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찾아보고 실험해본 바로는 a와 any는 거의 유사하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설명은 조금 다르지만요. 즉 쉽게 말하면 올과 n이는 0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조건에 관련된 함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루프 제어입니다. 루프 제어란 쉽게 말하면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에는 이제 for문, while문이 있고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continue와 break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테이션에서 설명하는 for문, while문들은 지금 보시면은 되게 난잡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은 저희가 원래 주제인 루프 제어에 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임의로 간단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문을 보여주는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4번 줄의 경우에는 그냥 a라는 변수를 0으로 표기화를 시키는 줄입니다. 네, 그냥 a는 0이다 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보시면은 i라고 하는 포문을 위한 변수입니다. 이제 포문을 위한 변수는 이제 하고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이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서 각각의 반복 횟수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i, 즉 반복문을 위한 변수에 담고 내려갑니다. 즉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1과 2라고 하는 리스트의 길이가 총 2인 리스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 반복 횟수는 2회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복을 할 때는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1을 i라는 변수가 갖고 들어갑니다. 즉 여기 보시면 i는 1이라는 값을 갖고 들어갔죠. 그래서 포무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을 합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누적을 하기 위해서 더해주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end까지
내려가면 구문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6번 줄로 다시 올라가서 구문을 한 번 더 실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총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2를 i가 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가 2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희는 누적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으니 아까의 1에 2를 더해서 3이라고 하는 값이 최종적으로 A에 저장이 되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두 번이 끝났기 때문에 코드의 동작이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스트의 개수를 그냥 단순히 조금 늘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55라는 값이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이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A에는 55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여기 대부분 포모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창이 조금 더러워질 수가 있어서 세미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미콜론을 구문 끝에 붙일 경우 해당 구문의 결과값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저희가 또 코드를 좀 여러 개, 반복문이 여러 개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매 반복마다 볼 필요는 없지만 반복문이 끝났을 때 값 정도는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엔드 밑에 그 해당 변수를 적어주면 이제 그 최종 결과를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코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와 다르게 세미콜론만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행했을 때 명령창이 깨끗하고 근데 작업 공간을 보니까 뭔가 작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end 밑에 저희는 a라고 하는 값을 보고 싶기 때문에 a를 달아주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명령창에서 a라는 최종값, 즉 반복문이 끝난 최종값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조건문을 조건으로 삼아서 얼마만큼 반복할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징으로는 그 조건이 해당이 될 때까지 무한으로 반복해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and를 붙여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while문의 예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a라는 변수를 4번 줄에서 0으로 할당을 해 놓았기 때문에 a는 10보다 작고 그러면 while문은 true가 되면서 참이니까 무한히 반복을 계속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한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원치 않는 동작을 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가적으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위에서 나오는 건 continue와 break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7번 줄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a는 a 플러스 1, 즉 이 반복문이 한 번 동작이 될 때마다 1씩 계속 더해주다가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10보다 커지는 건 사실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10보다 커지게 되면 이 while의 조건문이 false가 되면서 반복문을 끝내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a가 이제 10의 값이 됐을 때 a는 10의 값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령창에 보시면 a는 1, 2, 3, 4, 5, 6 계속 1이 올라가다가 10이 되는 순간 while문이 거짓이 되면서 while문, 즉 반복문을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방금 코드를 설명하다가 이런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문을 중간에 탈출하고 싶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continue와 네, 여기 보시는 continue와 break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continue의 경우에는 나머지 명령문을 건너뛰고 다음번 위치로 돌아온다 라는 의미이고요.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그냥 루프 자체가 종료된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트랩에서는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종료인데요. return은 이제 현재 시퀀스를 종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에서 강제로 조기에 종료되도록 한다. 이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코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은 이 코드를 사용을 하여서 네,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코드는 아까 거와 유사하게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루프를 탈출한다라는 의미의 함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while문이 제가 지금 숫자를 매우 크게 입력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리 A에다가 계속 1씩 더해 봐도 최소한 10만 번이라고 하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뭐 탈출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일단은 코드를 뭐 10만 번 정도 반복하도록 했는데 무슨 모종의 이유로서 '나는 10 번만 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달아서 이 브레이크로 통해 반복문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조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기에 이제 10이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작성해 본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통해서 A가 10 이상이 돼 버리면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반복문을 탈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아까처럼 A는 10이 나오고 그 이상은 끝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코드 실수가 살짝 있었어 가지고 해당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A가 이제 10이 되는 순간이 9 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0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총 10 회가 되게 됩니다. 즉 0 부터 9 까지 10 번의 반복을 하면서 1씩 계속 더하다 보면 10 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while문의 조건식으로서 10이 달린 것과 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A가 계속 1씩 증가를 하다가 결국에는 9보다 커졌을 때, 즉 A가 10일 때 해당 코드를 멈추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중간에 탈출한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변수를 같은 걸로 설정해서 그렇지, 이거를 이제 무한대로 두고, 아까처럼 그냥 A의 값이 증가한다 이런 걸 두지 않고 무한대로 두고, 그냥 특정 조건이 성립하였을 때 탈출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브레이크문이었습니다. 네, 컨티뉴문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한 while문이 이제 한 번 반복할 때 run 0부터 09까지 출력을 하고 이제 1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while문이 10번 반복하기 때문에 총 100개 정도의 이제 구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복문을 진행하다가 어느 타이밍에는 이렇게 0과 1만 실행을 하고 이 밑에는 다 출력을 하지 않게 하고 싶다. 이게 지금은 출력이지만 다른 함수라던가 어떤 구문의 동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때 이제 아까 브레이크는 완전히 반복문을 끝내버리는 거고 이거는 특정 조건이 됐을 때만 좀 해당 구문 밑으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컨티뉴입니다. 네, 코드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번부터 10번 줄인 이것이 의미는 A가 2까지 갈 때, 즉 0, 1, 2 세 번의 반복까지는 디스플레이 함수를 0부터 이제 9까지 총 10번을 계속 출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A가 2보다 커지는 3부터는 0과 1만 출력을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는 한 번 실행, A는 0일 때 이제 한 번 실행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0부터 9까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A는 1이 되면서 두 번째 실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보시면은 쭉 실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 A가 2가 되면서 2번까지도 10개가 쭉 실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부터는 다시 올라간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if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A가 2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continue를 실행을 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A는 A 더하기 1을 밑에다 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아마 무한 루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 컨티뉴가 실행된 다음 줄부터 이 엔드까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구문을 실행을 안 하고 바로 다시 맨 처음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마 무한 루프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거를 살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A의 값을 증가시켜 주는 걸 맨 위에 두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만 실행을 하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총 10 번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코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코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값들을 확인해 보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0개 실행을 한 다음에 A가 3이 되는 순간부터는 2개. 왜냐? 컨티뉴와 엔드 사이의 모든 구문을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리턴입니다. 리턴은 브레이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크와 다른 점은 브레이크는 반복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이 리턴은 그냥 함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리턴을 코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임의의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while의 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한 반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탈출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를 써서 저희는 세 번의 반복을 이후에 탈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retur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eturn으로 값을 바꿨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A는 3, 세 번째 이렇게 탈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눌러봐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제 이 return이라고 하는 것이 왜 특징이 있냐? 코드를 수정하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return의 다큐멘테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실행이 완료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종료. 이게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그 역시도 함수로 짜여진 코드거든요. 그 함수를 이제 조기 종료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if문은 이제 문제없이 1부터 7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방금 반복문 때 배웠던 것처럼 브레이크나 컨티뉴처럼 중간에 뭐 맨 위로 얘는 반복문이 아니니까 그냥 중간에 끝내고 싶다. 예를 들어 1, 2, 3까지만 출력을 하고 4, 5, 6, 7은 출력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처럼 브레이크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for 또는 while처럼 루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continue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ontinue는 역시 루프 내에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사실 if도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turn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if 역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return이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1, 2, 3까지 하고 return을 붙이면서 그 이후로는 해당 함수 자체가 조기 종료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continue, break, 그리고 return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랩에는 사전 할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코드에서 좀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벡터나 배열을 사전에 할당에 넣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 개의 값들을 순차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마다 변수를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예상되는 크기만큼 미리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두고 혹은 벡터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할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루프를 돌 때마다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확장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 제로스라고 하는 것은 값이 0으로 채워진 행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서 가져왔는데요. 이 4번 줄의 경우가 사전 할당입니다. 즉 저희는 이 밑에 있는 이 반복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R이라고 하는 벡터 혹은 변수를 채워가고 싶은 건데 완성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제로스 32 1이라고 해서 32 1의 요소의 값이 0인 그런 벡터를 미리 생성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먼저 이거 1 콜론 32라고 하면은 이게 range랑 같은 함수인데요. 의미는 지금 이거는 시작자 그리고 종료 숫자 그리고 디폴트로 스텝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1씩 숫자를 증가하여 32까지 도달하겠다. 그러면은 1부터 32까지 32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32번을 반복을 하면서 그 R이라고 하는 벡터의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곳에 그 인덱스의 숫자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해당 코드에서 R은 먼저 32 1이라고 하는 요소가 0인 벡터를 형성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2 1, 크기 32 1이고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0이죠. 이 상태에서 반복문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인덱스에 n이 1이죠. 첫 번째 인덱스에 1이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그리고 다음 2를 넣는다. 다음 3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값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짜르륵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장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벡터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뭐 매트랩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알고리즘을 이제 벡터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행 속도가 높아지기 위함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몬을 이용을 하여서 뭐 특정 값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터 999, 즉 999번을 반복을 하여서 값들을 계속해서 뭐 누적을 시켜주고 더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코드인데 이제 이거를 되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6줄로 나타나는 이런 좀 비효율적인데 또한 포몬이 계속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벡터화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위에는 지금 x는 0.01이고 여기 보시면은 0.01을 뭐 계속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값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스텝 어떻게 보면 간격이 0.01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콜론을 이용해서 range 함수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range 함수는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갔을 때는 시작값, 그리고 얼만큼의 간격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최종값은 얼마냐. 즉 이 경우에는 0.01부터 시작해서 0.01을 계속 더해 나가는 것입니다. 10이 될 때까지. 0.01, 0.02, 0.04, 0.04 해서 뭐 1, 1.01, 1.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연산은 한 번에 이루어지면서 이 x라는 값이 한 번에 해당 값이 작성이 됩니다. 이거를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4번 줄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한 번에 x의 값이 완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 1000이라고 해가지고 1000개의 크기를 갖는 그냥 값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쫘라라라락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0.01씩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값들을 한 번에 또 이 함수 안에 넣게 되면 한 번에 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y값까지 한 번에 처리가 되는 되게 최적화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벡터화를 하지 않은 코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화하지 않은 코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사람 손으로 한 줄씩 누르게 되면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1000번을 무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각각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서 그 값을 다시 로그에 넣어서 그 값을 또 업데이트하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짧아서 속도 비교가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만약에 이게 코드가 되게 길어지고 되게 수 많은 지금이야 기껏 해봤자 1000, 2000개 정도의 연산인데 뭐 이거를 몇백만 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로 속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벡터화, 즉 최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벡터화를 이용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최적화되고 빠른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매트랩에서 제어 흐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